나 죽는데. 또 이런 일 생기면 나한테 왜 이래? 우리 그만 봐야겠다. 너한테는 그냥 그 정도인 건데. 역시 마이우스는 엔딩 맛집입니다. 엔딩 장면마다 눈물샘 자극하는 이 감정 몰입. 다음 화가 기다려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니 근데 덤덤하면서 달짝한 로맨스가 두 주인공을 어루만지듯 진행되다가 갑자기 송중기의 불치병이라뇨? 어쩐지 불안하더라 했습니다. 송중기가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잖아요. 힐링 드라마였는데 이렇게 되면 힐링이 아니고 송중기 걱정하느라 애 태우면서 보게 되는데 말이죠. 예고편 댓글을 보니 팬들도 난리가 났네요. 1회에서는 뭐냐로 시작했다가 2회 보니 엔딩에서 눈물 흘리고 3회에선 더 몰입되고 이렇게 회차가 갈수록 빠져드는 매력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이번 회 엔딩에선 눈물 흘리고 잠 못 잔다. 송중기 살려내라. 둘이 연애하게 좀 내비두세요 작가님. 힐링 드라마인데 내 힐링 내놔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조용히 입춘이라는 꽃짓만 하고 있던 선우애가 모태링과 다큐 찍으면서 살짝 바쁜가 했더니 어릴 적 필명 진무용으로 썼던 소설책을 원작으로 벌써 3번째 영화가 되는 시점인데 원작자의 대우를 받아보지도 못했었던 터였죠. 이제 원작자로서 연장 계약도 하게 되면 더 유명세가 붙을 건데요. 이 정도면 매니저 한 명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리인으로 할 일도 많고 모델링이 필엔터에서 배우 생활 평생을 소속되어 있다가 눈물을 머금고 이적을 하게 되었죠. 결국 성재현이 모태린의 매니저로서는 쉬게 되고 진무영 소설과 관련한 일들을 처리하면서 선우회와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선우회를 필엔터에서 매니지먼트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재현이가 선우회의 매니저가 되어서 말이죠. 이렇게 전개시켜서 달달한 로맨스를 기대했는데 갑자기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분위기부터 잡아야지. 너 뭐 하려고? 내가 다 계획이 있어서 그래. 다음화 예고편을 보면 해가 사귀자고 한 고백을 어색하게 거절하고서는 이제 사랑을 시작하겠다고 고백한 성재현이 직진 모드로 발동을 거는 느낌인데요. 모태린과 합세해서 말이죠. 나 죽는데. 또 이런 일 생기면 하지만 선우의 병적 증상이 심해지고 해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선우애가 앓고 있는 병은 아밀로이드증이라고 하는데요. 송중기의 엄마 진무영이 앓았던 병이기도 한데 유전적 요인인 것으로 보이죠. 그 엄마도 고통스럽게 이 병을 앓았고 선우애는 엄마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을 즈음에 그 병 때문에 병원을 전전하며 다녔던 과거가 있네요. 이 병의 증상이 전신피로, 체중 감소, 신장에 침범하면 부정맥과 심부전, 신장에 침범하면 단백뇨와 심부전, 신경에 침범하면 손발 저림과 감각 이상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선우애가 손발 저림을 느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선우애는 신경에 침범했나 봅니다. 게다가 처방약은 모두 비급여인 희귀병인데요. 그래서 선우애가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하고 또 모은 돈도 별로 없는 듯이 말하죠. 해는 여동생도 생각해서 자신이 죽고 난 뒤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벌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선우애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그의 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대놓고 좋아하는 석준은 물론이고 오랜 동안 형처럼 아빠처럼 함께 지낸 요리주점 만추의 사장님 이건노도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동생 은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꽃집 근처 젊은 사장님들도 좋아하네요. 잘생긴 젊은 꽃사장님이 꽃을 무료로 막 나눠주니까 말이죠. 게다가 이제 막 만나기 시작한 방송국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약간 특이한 방식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김필두죠. 이번 화에서 김필두가 선우찬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 못해 과거에 불타던 시절에 그를 질투하기까지 하잖아요. 그 시절에 느낀 섭섭함을 분노로 마구 쏟아낼 때마다 선우찬은 혀를 내둘렀던가 봅니다. 선우의 엄마가 죽었을 때 힘들 때 자신에게 돌아왔어야 하는데 아들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 살고 있다가 필두가 가서 찾아온 거잖아요. 진짜 선우차는 감성적이고 우유부단한 그 잡채. 이런 선우차를 필두가 좋아하니 자신도 한 번씩 우라통이 터지는지 감정적으로 이렇게 불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선우찬이 잠시 안 들어오겠다고 집을 나가버리네요. 과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 번 이랬던 것 같은데요. 필두는 선우찬이 금방 돌아오지 않았던 것도 그래서 자신이 더 좋아한 것이 서운하기도 하지만 선우찬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실패한 결혼 생활을 경험하게 된 아픈 사연이 있다는 거죠. 아들 석주만을 남기게 된 불행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 시간을 갖게 된 걸 선우찬에게 화풀이하는 듯합니다. 필두는 선우찬이 해를 데리고 왔더라면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해 줬을 거라고 합니다. 즉 지금 선우애를 보면 자신에게 빨리 온전히 오지 않았던 선우찬이 생각나는 게 당연합니다. 잘해주려고 해도 냉정하게 선을 그은 선우애의 모습이 서운한 게 딱 선우찬에게서 느끼던 서운함이잖아요. 잡고 싶어도 잡히지 않는 사랑인 거죠. 필두는 해를 자기 아들이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죠. 그리고 기죽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학교 잔디를 깔아주는 퍼포먼스도 합니다. 두 아이가 같은 학교를 다니면 어떤 소문에 휩쓸릴지도 모르고 석주가 힘들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다행히 석주는 필두와 아빠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는 모습에 해를 좋아했고 지금도 자동차도 주고 꽃집을 마련해 준 거죠. 석주는 선우애에게 약간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인가요? 해가 군대 갔을 때 동생 은누리를 데리고 집에서 보살폈잖아요. 유학도 그만두고 들어왔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인물 맞습니다. 성재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완벽남이 시한부가 되었지만 비극적인 엔딩을 맞을 수는 없죠. 이 주변인들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협력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면 어떨까요? 나한테 왜 이래? 우리 그만 봐야겠다. 너한테 나는 그냥 그 정도인 건데. 병세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재현이를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재현이가 절망에 빠지겠지만 만추의 건노를 통해 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실은 석주가 알게 되고 곧 엄마 필두와 아버지 찬에게로 연결된다고 예상됩니다. 이렇게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병을 안고 평생을 지금처럼 살아간다는 열린 결말이면 좋겠네요. 적어도 두 사람의 사랑은 계속될 거니까 말이죠. 선우애와 성재현이 우리를 설레게 하는 포인트는 해의 담백하고 솔직한 직진 플러팅이라고 생각해요. 보고 싶다, 안아달라, 사귀자 이런 말을 재현이가 어색해할 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위로하고 안아주는 타이밍이 너무 딱이었는데요. 특히 재현이가 회사 동료에게 멱살잡이를 당하고 엘베 앞에서 넘어져서 부은 얼굴로 투덜거릴 때 안아주며 위로하는 그 타이밍. 심쿵 장면 맞죠? 이제 좀 힘들어지는 선우애를 응원하며 또 다른 밀당 커플 석주와 태린이의 로맨스를 기대하면서 다음 회차 본방을 기다려봅니다. 구독, 좋아요는 이들의 사랑을 응원하는 힘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설레는 본방 시청하시고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